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고대사 들어와서 온달 이야기했고, 그 다음 중국사 15분에 끝내기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 뭐 댓글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공부를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들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사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관통하면서 우리 역사랑 비교를 하는 과정에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에 프라이드를 느꼈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걔네들은 전체 역사의 30%에서 40% 정도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 더 길었다. 그건 약간 중국사를 제가 약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왜 북방민족이 우리 한반도보다도 중원을 더 지배하고 싶었는지, 중국은 지배당했는데 우리는 북방민족의 지배가 덜 당했는지는 한번 우리 입장에서만 헤아려 볼 게 아니라 북방민족과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번 같이 헤아려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고려 대외관계 공부하는 과정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와 우리 고려와의 만남 쪽 이야기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질문 중에 아니 그 30% 40%의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역시 선비족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댓글로 이제 고정 댓글을 달았죠. 수 건국자였던 문제 양경과 당나라 건국자였던 고조 이연은 다 선비족이지 않을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제 양견이 선비족이다 한족이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당고조 이연은 선비족이라는 설이 거의 강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때는 선비족은 사라지고 없고 벌써 중국으로 한화 정책 동화돼 버렸죠. 중국인으로. 그랬을 때 과연 그 수나라와 당나라,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정통 역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민족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신라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왕족 중에 경주 김씨, 김일제, 김알지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과연 흉노족이, 그러니까 경주 김씨가 흉노족의 후손이라고 하면 신라 역사가 흉노 역사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로 인정을 해주자. 여기서 내가 말씀드린 정복왕조라는 거는 중국의 국가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치고 내려와서 중국 대륙을 집어 삼켜버린 국가를 정복왕조라고 해야지,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동화된 상태에서 그 선비족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 안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정복왕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복왕조라고 하면 당연히 위진남북조 시대에 5개 오랑캐들 선비, 흉노, 강갈, 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가 있었던 시기에 거란족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 금나라, 몽고족이 원나라가 있을 거고, 조선 후기 고려 때 여진이었던 금나라가 후금을 건국해서 우리를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이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우리를 다시 건국한 게 이제 병자호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여진족이 이제 조선시대는 명칭을 만주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우리는 대립하게 되는데, 중국과 진짜 전쟁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고대 시기에. 고대라고 이야기하면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발해까지가 시기적으로 고대입니다. 진짜 전쟁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일단 가장 알만한 전쟁, 제가 실은 이 강의 하려다가 지금 강의 진도를 못 들어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나라와 살수대첩뿐만이 아니라 수나라 문제와 양제가 4차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종과 양만춘, 안시성, 연개소문, 또 양만춘 이름 가지고 댓글 달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나라 고조에게 고구려와 당나라 고종에게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쟁 많이 하죠. 근데 그게 7세기예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의 전쟁은 20세기 한국전쟁, 그러니까 1300년 동안에 중국과 우리의 전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때 그 중국은 요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라, 그리고 몽골은 지금도 나라가 있잖아. 요 나라 거란족은 멸족했습니다. 몽골은 지금도 몽골 나라가 있잖아. 몽고와 전쟁한 거였죠. 그리고 여진족 금나라와 고려시대 좀 대립이 있었다가 조선시대 그 금의 후손인 후금과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 후금과 청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쳐들어온 게 아니야. 걔들이 나중에 중국을 먹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몽고가 우리를 쳐들어올 땐 남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전쟁한 게 아니에요. 요 나라가 1차, 2차, 3차 침략해가지고 강감찬에 기주대첩했을 때는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중국과 전쟁한 게 아니라고. 제가 그런 취지에서 1300년 동안 농경민족인 중국과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개별 1대1 전투력으로 북방민족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농경민족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제가 만주 지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졸본성을 보기에 환인시에 내려야 되는데 환인시 이제 버스 터미널에 택시 기사들이 확 모여 있는데요. 택시 기사들이 어떻게나 무섭게 생겼는지 진짜 뻥 아닙니다.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기사님 얼굴을 골라 잡아야 되는 수준. 나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남자도 남자로 그렇게 기죽고 살지 않았거든요. 무서웠습니다. 고르고 가장 올바르게 생긴 사람이 저희를 졸본성 데려다 줬고 국내선까지 이제 새벽까지 운전해 주기로 하고 식당에 갔는데 한 5시 정도가 됐어요. 오후 5시. 점심을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따뜻한 물만 마시겠대. 와, 나이 30살짜리 만주 친구인데요. 물을요, 무슨 장군처럼 이렇게 마십니다. 진짜로. 이렇게 마셔. 와, 떡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멋있길래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30살이래. 근데 내 남자 조교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물어봤어. 야, 너랑 동갑이다. 너 싸우면 이길 수 있겠냐? 그때 남자 조교가 저에게 했던 말. 선생님하고 둘이 덤벼도 못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만주 애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란족이나 뭐 여진족이나 돌고리나. 근데 물론 저 몽고 아이들은 이 거란족이나 여진족, 만주족이 봤을 때도 짐승 같은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농경 민족은 끊임없이 친하게 지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런데 20세기 한국전쟁 때 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가 전쟁을 했으니 1300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 동영상을 다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왜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잖아. 한국전쟁 때 전쟁했다는 걸 빠뜨린 거야 하고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냐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중국을 좋아해서 뭐라고? 중국이 우리를 많이 쳐들어왔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빵찌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인들을 청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인들한테 가서 빵찌가 좋아, 청이 좋아 그러면 물론 좀 고민도 하겠지만 에이 그래도 빵찌가 낫지. 자, 일본인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중국인이 좋아, 한국인이 좋아.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한국인이 낫지. 실제로 여러분 이거 일본 군국주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할 때 굉장히 강압 통치했고 3.1운동 때 한 7,000명 죽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 엄청나게 죽였고 간도 참변 때 또 몇만 명 죽였고 관동 대지진 때 또 6,000명 정도 죽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고생한 건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을 그래도 사람 취급은 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열등 인종 취급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다른 걸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꾹 참아야지 나중에 주제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원숭이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 그 무자비한 학살들 보면 이건 차마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기 힘든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일본에게 상당히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공중도덕을 지킨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질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섬사람들, 여기는 대륙기질, 우리는 반도인 기질.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우리 한반도 사람들에게 약간의 융화되어 섞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도 한국인을 더 좋아하고 일본인도 차라리 중국인들보다 한국인을 좋아해요. 특히 중국인들은 난징 대학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인에게 너무나 처참하게 당했기 때문에 일본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한국인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야 중국인이 좋아?
일본인이 좋아. 그냥 비하에서 야 짱깨가 좋아, 쪽발이가 좋아. 한국인 10이면 9 이상 둘 다 싫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라고. 그런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제가 용미, 용일, 용중 하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중국하고 일본을 크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막 두 나라 망해라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두 나라가 전쟁한다면 그 민간인 피해 때문에 끔찍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보면은 또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들을 다 밟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중국인 편을 든다고? 그럼 내가 왜 어그로를 그렇게 끌었을까요? 뭐라고? 중국 유를 많이 쳐들어왔다고? 대한민국에서 극우 꼴통 보수 유튜버들이 일본을 그렇게 추종하고 반일 감정을 비하하죠. 인격적으로 모독하죠. 약간 바보들일래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취급을 하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중국을 좋아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그 보수 유튜버들이 중국은 1000년의 적이요 일본은 100년의 적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왜구들이 침략해서 힘들게 했던 걸 하나하나 계산 따져볼까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 중국인들이 와서 모든 역사에서 다 우리 조선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계산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야. 얘네들이나 맞죠? 예.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강력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대한민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미국이잖아요. 근데 반일 감정을 비난하면서 일본을 지키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과도 친하고 일본과도 친하고 미국과도 친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면 제가 또 박수 쳐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북한하고도 빨리 더 대화하고 더 타협점 찾고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면 진짜 훌륭하고 합리적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을 좋아하건 일본을 좋아하건.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반미 반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는데, 막말로 우리 수출액이 미국이 많습니까? 중국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는데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고 중국은 무조건 싫어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꼴통 보수 유튜버들은 중국 싫어해버리잖아요. 미국, 일본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들이 비판하는 좌익이라는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해요? 그리고 무조건 미국하고 일본을 싫어해요? 누가 광해군이고 누가 조선시대 서인 성략 틀딱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거 광해군 때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당시 망해가는 명나라, 근데 그 당시 명나라가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미국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서 중립외교 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내 나라 내 땅에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짱깨 쌍 하고 난리 칠 겁니다. 자주국방 해야죠. 근데 당신들은 자주국방도 싫고 오로지 미국에 의지하고 저렇게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하등 인종 취급했던 일본인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물고 빠는 그 본성 근본에는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을 주적으로 놓고, 저 북한 새끼들 공산주의자를 빨개 애들 싫으니까 나는 무조건 미국이 좋아 일본이 좋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조선시대 성략 틀딱들하고 뭐가 틀려? 공산주의는 냉전체제에서 벌써 승패가 갈렸고 완전히 패자가 된 사상이지 않습니까? 왜 공산주의를 무서워하십니까? 당신들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처럼 시대에 뒤떨어져 살잖아.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우리를 얼마나 쳐들어왔는데 너희는 중국을 좋아하고 일본을 싫어하냐?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니까 내가 그 반론로 뭐라고? 중국인을 많이 쳐들어왔다고? 그런 거지. 내가 중국을 좋아해서는 일도 아닙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에게 잘해주는 나라는 다 같이 참 좋게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나는 그냥 싫어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구의 중심이어야 되니까 내 딸에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요. 당신들처럼 지구 중심이 저 태평양 건너서 있는 나라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